일본에서는 국내외의 여러 문제가 매우 혼란스러움에도 여전히 한국에 대한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크고 작은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내며 국내에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한국의 부정적인 기사 뒤에는 일본 스스로나 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언론이 내보내는 한국에 대한 각종 기사와는 반대로 오히려 일본 내에 부는 역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뉴스 중 하나는 한국의 백신 수합 계획에 관한 보도였습니다. 복수의 일본 매체는 한국이 최근 백신 확보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백신 수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백신이 모자라 코백스 백신이나 가져오면서 동시에 미국에 불가능한 백신 수합 딜을 제안하고 있다며 한국은 백신 접종이 매우 뒤처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백신을 제대로 줄 리가 없다고 하는데요. 실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미국 내 공급 우선 원칙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의 해외 공유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 진행 중이다. 지금 해외로 그것을 보내는 걸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한국 등 많은 국가가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그나마 백신을 가장 많이 확보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국은 앞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00만 명분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한국이 백신 수합을 해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받을 것 같다며 일본에서는 화이자를 1억 도스 확보했고 한국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미국이 백신 부스터를 실행해 2, 3분기에 백신이 더 필요할 경우 과연 화이자가 일본에 순순히 1억 도스나 되는 물량을 제때에 공급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입니다. 유럽연합도 아스트라제네카가 1분기에 1억 2천만 도스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3천만 도스밖에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고소하자는 의견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은 오늘자로 코로나1 확진자가 5,000명이 발표되면서 도쿄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상사태 선언에 대해 정치계의 기밀 사안이 누설되면서 일본 내에 큰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도쿄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은 5월에 IOC 바흐 위원장이 오기 전에 사태를 미리 선언한 것인데 이는 바흐 위원장이 도쿄올림픽을 시찰하는 5월 중순 이전에 긴급사태를 해제할 것이라는 정치적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본에서는 바흐 시프트라고 부르고 있으며 어떻게든 도쿄올림픽을 강행한다는 의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있자마자 바흐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확진자 5,000명은 도쿄올림픽과 관계가 없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미 스가 내각과 IOC가 합을 맞춰서 5월 시차를 하나마나 올림픽 강행이라면서 IOC의 돈벌이로 도쿄올림픽이 전락하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한데 무슨 올림픽이냐는 것입니다. 후생노동성 감염증 자문위원회 교토대 대학원 의학연구과의 니시우라 히로시 교수는 이에 관해서 만약 이 바흐 시프트가 사실이라면 이 나라는 끝이다 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바흐 시프트가 부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문이기를 바란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부가 이렇게 심각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 상황에 한국의 백신 수합을 일본이 비판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이야말로 각종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많이 내고 로비 자금을 제공해 전세계 안전을 위협 중입니다. IOC 올림픽 회장이 일 확진자가 수천 명씩 발생하는 것은 올림픽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발언은 로비 때문이 아닌지 수상하며 만약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도쿄에 선수들이 올림픽 가운데 집단으로 감염되어 건강에 위험이 생기고 또한 감염이 된 상태로 무증상자가 되어 다시 각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도 IAEA 분담금을 많이 내는 일본을 회장이 지지하는 장면도 전세계의 비판 대상입니다. 이처럼 일본 당국은 문제가 있을 때 국제기구에 돈을 많이 내서 해결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으며 그것이 오히려 전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엔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건이 한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53명이 탑승한 잠수함 난갈라함이 연락이 두절되면서 실종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원래 이 잠수함은 해저 최대 200m까지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800m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잠수함이 본 기능을 잃고 침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크게 우려되는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난갈라함은 40년 전인 1980년 건조된 독일산 재래식 1400톤급 잠수함으로 대우조선해양이 9년 전인 2012년 성능 개량 작업을 해준 잠수함이기도 합니다. 현지 매체들은 난갈라함이 잠수 중 침수가 발생하면서 전력이 끊기고 통제력을 잃어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잠수함 전문가는 이에 관해서 현존하는 최신 잠수함의 최대 자망 심도가 700에서 800m 정도라며 난갈라함은 건조한 지 40년이 된 재래함이어서
150에서 200m 안팎이 잠수함도 최대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 회사가 잠수함을 건드린 것이 원인이며 뒤떨어지는 기술력 때문에 배가 침몰했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전투체계, 레이더, 음파 탐지기 등 주요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선체를 절단했고 이것이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데요.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들은 실종된 난갈라함을 한국 업체가 개량했다는 점도 함께 보도하고 있으나 개량 작업 후 9년이 지났고 대우조선해양이 인도 후 추가 정비 등에는 관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정비는 2년 내에 있을 예정이었고 최근 운항은 2018년일 정도로 운항이 뜸했다고 합니다. 또한 잠수함의 수명은 보통 25에서 30년가량인데 이 잠수함은 40년이나 지난 노후 잠수함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한국 책임론을 연기하기에는 잠수함 자체가 노후한 데다가 정비도 미비된 것이 원인이라고 꼽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극우 언론 등에서 이를 계속 보도하는 것은 논란을 부추겨 현재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진행 중인 잠수함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판단됩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한국에 1조 원가량 잠수함을 주문하고 아직 계약금을 내지 않은 상황인데 자칫 이번 잠수함 건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를 계속 부추긴다면 한국의 KFX 분담금이나 잠수함 계약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칫 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관한 각종 부정적인 로비 작업을 많이 해온 사례가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건으로 인해서 한국 방산 사업이 인도네시아에 부정적 인식을 심고 일본 무기를 팔자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일본은 자국의 법까지 개정해서 타국의 무기를 팔 수 있도록 했으며 이미 10개 국가와 합의를 봤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모테기 외무상은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오 국방장관과 11번째로 일본 무기 수출에 대해서 적극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각종 국방산업을 진행하면서 일본도 그 판매 전선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측은 일본의 구축함을 비롯해 레이더 시설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 잠수함을 언급하면서 이를 취소하고 일본 잠수함 판매로도 연결시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의 잠수함과 같은 소형 잠수함은 일본이 수십 척을 보유하고 있는 소류 기종과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소류 잠수함은 계속해서 그 기능에 의문을 갖게 하며 여러가지 굴욕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월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는 잠수함 소류가 대형 상선과 충돌한 후 승조원들이 3시간이 지나서야 휴대폰으로 사고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잔망경을 통해 상선을 봤지만 제때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첨단 레이더 시설을 갖춘 일본 잠수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냐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승조원들은 핸드폰 터지는 곳까지 잠수함을 수면 위에서 운용하면서 간신히 구조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3명이 경상을 입었을 뿐이고 잠수함이 손상은 심각하지 않아 운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퇴역한 미군 해군 대령인 브래들리 마틴은 CNN 방송에서 잠수함의 손상 규모가 작다고 할 수는 없다며 잠수도 통신도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막상 오랜 기간 수리를 해야 하는 사고라는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한국의 기술을 비판한다면 오히려 여론은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점인 것입니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 납품한 완제품의 잠수함들은 국내는 물론 인도네시아에서 문제없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다양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국의 문제는 등한시하고 한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국내의 코로나 문제를 비롯해서 방산 분야에서도 각종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국 때리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항원검사 방식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는지를 15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개발됐다. 29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임상검사 약품 제조, 판매업체인 후질의 비오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10에서 15분 정도에 판별할 수 있는 항원 신속 진단키트를 개발해 내달 중순부터 주당 20만 개씩 생산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지난 27일 이 키트의 제조 판매 승인을 일본 당국인 후생노동성에 신청했다. 마이니치는 항원 검사는 인플루엔자 진단 등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라며 이 키트를 사용하면 의사가 코 안쪽에서 면봉으로 검체를 채취한 뒤 10에서 15분이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 방법으로 전 세계에 보급된 PCR 검사의 경우 채취한 검체를 분석 장비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시간이 걸리게 된다. 항원 진단 키트는 이런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검사 현장에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PCR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항원 진단 키트를 사용한 후질의 비오의 임상시험에서도 바이러스 양이 적은 코로나19 환자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마이니치 신문은 검사 인력 부족 등으로 일본의 PCR 검사 건수가 급증하는 수요만큼 늘지 않는 상황에서 항원 신속 진단 키트가 본격 보급되면 검사 체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현재 PCR 검사 건수는 하루 8,000건 정도로 인구 대비로는 미국과 한국의 약 10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자체 한국의 구호 요청, 정부는 묵살. 불과 한 달여 전 일본의 석간 후지 신문은 한국, 이탈리아, 독일 의료 붕괴 지옥이라는 헤드라인을 내걸고 코로나19의 무방비 상태라는 논조로 한국, 이탈리아, 독일을 동시에 비난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책을 얕잡아보며 연일 안전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며 비웃는 듯한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상황은 뒤바뀌었다. 현재 일본은 다음 달 6일까지 긴급 사태를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자택 격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민낯이 드러난 일본 내에선 마스크와 의료용품을 해외에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해외에서 코로나19 방역 성공 사례로 꼽히는 한국에 마스크 등 의료용품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뭉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지자체에서 먼저 한국 마스크 전달 및 진단키트 구입 및 승차 검사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일본 중앙정부 차원의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요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일본 전국 곳곳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의료 붕괴를 겪고 있는 지금 실질적인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겪고 있다. 일본 중앙정부의 반환 정책이 오히려 일본 내 코로나 확산으로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 실패 아베 검증 안 된 독감 치료제 세일 중.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 의사회 회장이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독감 치료제 아비간 처방을 권유하고 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의학 전문가들조차 검증 문제로 아비간 처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최근 아베 총리는 G7 정상들과 화상회의에서 일본의 아비간 처방을 권유하며 의사회장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요코쿠라 요시타케 일본이 사회회장은 28일 일본 주재 외국 특파원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늦춘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기 힘들다며 현재 일본은 의료 붕괴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요코쿠라 회장은 또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고위험 환자에게 아비간 등의 백신 조기 투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비간은 지난 2014년에 신종플루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로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필수적인 유전자 복제를 방해하는 기전으로 작용,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확실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처방은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심지어 아비간을 처방받았던 확진자들 사이에서도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일부 확진자들 사이에선 아비간을 처방받은 후 증상 악화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효과 또한 확인되지 않았거나 미미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실제 아비간은 신종플루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다른 항바이러스 제제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한 전력을 갖고 있다. 또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게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치료 시에도 타미플루 등 기존 치료제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쓸 정도로 부작용이 심한 약제여서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임상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렇게 아비간에 대한 전문가들과 확진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해외 정상들에게 아비간을 추천해 아비간 반대자들로부터 외교 망신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 G7 화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일본 업체가 만든 아비간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요시타케 일본이 사회회장은 자민당의 키시 정조 회장과 타무라 정무조사 회장 대리 앞에서 요청서를 제출. 타무라 정무조사 회장 대리는 당내에서 하루라도 빠르게 수출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비간 효능에 대해 뚜렷한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아비간 정부 비축량을 늘리기로 하고 제조사인 도야마화학 측에 생산량 확대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백신 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비간을 조기 투여해 증상의 개선이 보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아비간을 개발한 후지필름 도야마 화학제약회사는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독감 치료제 아비간의 생산 시스템을 확장하고 아비간 정제 생산량 확대한다고 공표했다. 도야마 화학은 아비간 생산량을 오는 7월까지 현재 생산량의 2.5배인 10만 명분, 9월에는 7배 수준인 30만 명분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증산을 통해 도야마 화학은 앞으로 아비간 비축량을 최대 200만 명분까지 늘릴 예정이고 추가 공급을 위해 외국 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아비간 이외에도 자국 제약사가 제조한 레모데 11호, 아쿠테무라, 오로베스코 등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의료계와 긴급 처방 여부를 논의하면서 신약 백신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대응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2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폰 민주당의 하코 신군 의원으로부터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는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완에서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뒤 폭발적으로 확대됐고 이후 한국의 대구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다며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교류하는 것은 일본의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한중일 정상들의 전화회담 등을 거론하며 한국과는 이런 다자간 협력뿐만 아니라 항공기 귀국편을 이용하는 등 현장 레벨에서도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 등 이웃나라로서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느냐고 하쿠 의원이 재차 질문하자 한국은 우리나라의 이웃나라이며 중요한 나라라며 일중한과 아세안 플러스 3 등 멀티뿐만 아니라 바이에서도 협력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상황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질문을 한 하쿠 의원은 부친이 한국인, 모친이 일본인으로 2003년 일본 국적을 취득했습니다.